제가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앞에 앉은 토마스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얼굴은 피곤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미국 내에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는 토마스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공적인 건축가로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 남은 건 시한부라는 이름의 잔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로리다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아침, 토마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항상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오늘 밤엔 야구 연습할 거야, 아빠. 아들의 말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하자. 이번엔 홈런도 치자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심각해지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차기대장암입니다. 전이는 이미 간과 림프절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토마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습니까?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증을 줄이는 완화 치료가 전부일 겁니다.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아서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아직 어리숙한 두 아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봐야 해.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치료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는 각국의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끈질기게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암치료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 달성. 기사는 한국의 병원들이 첨단 기술과 맞춤형 면역 치료를 통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암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커뮤니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경험한 후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미국에서는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지만 거기에서는 내 상태를 새롭게 봐주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면 다를지도 몰라. 적어도 거기서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한국에 가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토마스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시간을 흘려보낼 바엔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 비행기가 떠오를 때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토마스는 새로운 세계의 발을 디딘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은 무료였고 공항철도로 가는 길엔 영어 안내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길을 잃을 걱정은 없겠군. 그는 안도하며 코디네이터와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정한 의료 코디네이터는 유창한 영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치료 과정부터 생활까지 전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디네이터는 서류 준비, 숙소 예약, 병원 안내 등을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다니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상상도 못했는데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한 그는 현대적인 병원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첨단 시설로 가득 찬 병원 내부와 체계적인 절차는 미국의 병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담당 의사와의 첫 상담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최신 AI 기반 진단 기술을 활용해 그의 상태를 설명하며 맞춤형 면역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방사선으로 전이를 억제할 겁니다. 의사의 눈빛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를 고작 몇 주 살게 할 약만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나를 환자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고 있군.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과 연역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그의 신체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아 체중은 더욱 줄어들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토마스는 그런 말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가 외롭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식단으로 제공된 된장국과 잡채를 처음 맛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맛에 젓가락조차 들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하지?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식단을 연구하는 영양사가 찾아와 그를 따뜻하게 설득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를 맞춘 한식이에요. 한식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더 맞춤화된 메뉴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설득당한 토마스는 조금씩 음식을 맛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지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정성까지 담겨 있군.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한국의 따뜻함과 효율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의 전문성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는 그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찾을 거야. 치료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토마스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이 치료가 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치료와 엄격한 병원 스케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족을 떠올릴 때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 안의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함께 치료받던 한국 환자 한 명이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기운 내세요. 그러나 토마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지나치게 친근하게 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참견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속으로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내가 무슨 어린애처럼 보이나? 며칠 후 담당 의사와의 상담 중에 그는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전 혼자 있고 싶은데 말이에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씨, 한국에서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두가 당신이 빨리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토마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거였군.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병원 봉사자들과 함께 한식 조리법을 배우기도 하고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치료받는 환자들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병원을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1년 차, 그는 마지막 진단을 위해 CT 촬영실로 들어갔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담당 의사에게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마스 씨,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다시 살 수 있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당신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 토마스는 한국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날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환송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이제 한국의 가족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한국 의료 시스템과 그곳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그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적극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나라입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특별합니다. 몇 년 후 토마스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여행자로서 말이죠. 그는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며 또 한 번 한국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토마스의 삶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암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배운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단순히 살려낸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